안녕하세요.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표를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매연 배출가스 부적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산타페 차량이에요. 산타페인데 이게 산타페 TM이거든요. 2019년식이잖아요. 산타페 TM인데 지금 매연 부적합이 나왔어요. 사실 매연 기준값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기 검사를 할 때는 이제 관능 입력을 할 때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보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5%를 합산해가지고 기준값을 15%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5%가 나와도 부적합이 아니겠죠. 적합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차가 2022년에도 검사를 받았었는데, 왜냐면 번호판이 38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는 렌터카라는 의미입니다. 렌터카. 2022년도에 검사한 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매연이 기준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24%가 나와가지고 부적합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연속 2022년에도 부적합이 되고 2023년에도 부적합이 됐어요. 사실 2023년에는 부적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기준값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이 매연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행거리가 72,812에서 93,807로 2만 정도 추가가 됐죠. 2만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검사할 때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매연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기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렌터카인데 2년에 처음 정기 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본 검사에서 예열 모드를 3번 3회 CC를 하고 그 다음에 본 모드에서 이제 3회 CC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또 이제 4번째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5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본 모드 검사에서 3번째 검사에서 이 각 검사의 측정값이 평균의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검사를 5번까지 시행을 하는 겁니다. 5번까지 시행을 하고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러니까 매연이 초과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매연 수치예요. 매연 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매연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 차가 2019년식이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같은 엔진을 쓰는 D4HA, 그러니까 이 엔진이 D4HA인데 이제 현대차에 보면은 껍데기만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은 이 내용물, 특히 엔진은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장치들,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엔진 부품은 오래된 엔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보면은 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D4HA 엔진은 워낙에 또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매연이 많이 나와요. 다른 차도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은 D4, CB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아주 그 2010년대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엔진이 D4 12 엔진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이제 개선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해가지고 타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이게 9만 정도를 타면은 좀 오래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꽤 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이렇게 매연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PM 덩어리가 쌓여가지고 흡기 다기관에 쌓여가지고 인테이크 홀드라고 하죠. 인테이크 홀드에 PM 찌꺼기들이 그 퇴적돼가지고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터보에 의해 가지고 과급이 될 때 여기 쌓여있던 찌꺼기가 같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매연이 발생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배기관에 쌓여있던 그런 PM 같은 것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차에는 이제 DPF가 달려 있습니다. 그쵸? DPF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DPF에서 매연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다. 이런 것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DPF가 이건 이제 출력하고도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DPF가 완전히 그 매연 PM으로 막혀가지고 이게 배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은 출력도 이제 저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은 양호하단 말이에요. 출력은 양호하기 때문에 DPF의 문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DPF가 완전히 출력에 있어 가지고는 괜찮은 상태이니까 연료의 분사량과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젝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료가 농후하게 분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연소가 이제 불완전 연소하면서 이렇게 PM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이 불완전 연소 이 조건이 뭐냐면은 연료가 농후하거나 공기량이 적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량이 적다는 것은 또 터보 장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인테이크 홀더의 PM 덩어리가 많이 퇴적이 돼서 그 인테이크 그 관의 지름이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기의 흡입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리 소홀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여져요. 이 차가 이제 렌터카기 때문에 어떤 관리 소홀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클리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렌터카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기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차주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에서 이렇게 매연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리닝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고, 클리닝으로도 안 되면은 이제 인젝터라든지 혹은 터보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의 그 제원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원표를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산타페고요. 형식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엔진이 이제 D4HA 요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 엔진은 2009년도에 개발이 된 거죠. 2009년도에 개발이 돼서 2019년식인데 10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DPF라든지 그리고 이 엔진에다가 또 낙스 발생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촉매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연식은 계속 변경되고 그렇긴 하지만 엔진은 이제 같은 엔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즘에는 현재 2024년인데 디젤 자동차가 나오고 있지 않은 추세죠. 거의 가솔린이나 혹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이제 디젤 자동차, 경유 자동차에 대한 이슈는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 경유 자동차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리나 그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